네, 안녕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과 함께하는 주식왕 특강. 오늘의 주제는 수급 변화, 주도 주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2400포인트까지는 우리 동학개미들이 시장을 이끌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 수급 또는 이제 기관 수급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의 그 가능성이 높게 점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수급 변화, 외국인 주도의 장세로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주도주는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인데요. 그 전에 이제 어제 미 시장이 하락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짚어보고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습관처럼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FOMC 어떤 회의록이나 잭슨 미팅이나 거기서 나왔던 또 파월의 발언들 이런 것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조목조목 체크하는 습성이 필요해요. 그게 증시의 얼굴이고 시장 유동성의 얼굴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까지 재료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물가 상승률 완반한 수준으로 2%, 초과 예상될 때까지는 재료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 2%는 초과하더라도 허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2%라는 가이드라인을 두고서 그 이상이 됐을 때도 좀 더 지켜보고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조율을 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뭐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한 거죠. 근데 연준은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연준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요. 물가와 네, 좀 더 하시겠어요? 물가와 감사합니다. 물가와 고용 지표를 가지고 어떤 정책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2%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7. 예상보다 더 좋은 거죠. 시장의 예상보다 더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미국의 경제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성장률. 마이너스 6.7%, 6.5% 이게 계산하고 있었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1.2%.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회복이 연준의 판단보다 빠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 얘기는. 경제 고용 회복세지만 연초 수준에는 못 미치다.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근데 요 멘트가 굉장히 컸죠. 경제 고용 회복세지만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이야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수요 감소와 낮은 유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고 자산 매입 현속도 유지할 거. 현속도 유지할 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현속도 유지할 거.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현속도를 유지하겠다. 더 강력한 재정책을 쓰지 않겠다. 왜? 나중에 경기 화랑기가 접어들었을 때 모든 부메랑은 연준이 맞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슬쩍 빼는 듯한 느낌을 좀 줬어요. 아무튼 이런 느낌을 좀 줬고요. 이제 체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러고 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자산 매입 프로그램 장기물 채권으로 확대하네. 그러니까 연준이 원론적인 얘기들 경제가 회복세지만 연초 대비해 더 낮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현속도 유지할 것. 이 발언과 함께 요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기존에 진행해 왔던 국채나 회사채와 같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또 장기물 채권으로 어떤 채권을 매집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 불안한 거죠, 시장은. 그러면 연준이 그동안 해왔던 이 부양 정책들을 서서히 좀 줄이려고 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채권 매입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바뀌지 않아. 다른 것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것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연준이 이제는 좀 소극적으로 바뀌네. 이런 뉘앙스를 준 거예요, 시장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매물이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사실상 미국 경제 회복이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지금 본다라고 하더라도 1.3%예요. 상당히 높지요. 0.1%에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계속 안 좋았다가 0.6%, 1%, 1.3%까지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으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경제 회복이 2%는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런 상태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나 국채와 회사채에 관련된 구체적인 매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시장은 연준이 이제 서서히 수돗물을 잠글 수도 있겠네라는 불안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14.7%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8.4%까지 떨어지니까, 물론 연준이 원하는 4%대 이하 요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멀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난리통 대비해가지고는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준의 소극적인 태도는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소는 될 수 없는 거죠. 또한 주택 경기도 하나의 또 새로운 버블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유동성은 많아졌지, 초저금리지,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다우존스 주택건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연준도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7%까지 예견할 수밖에 없었던 현재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목조목 하나씩 또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파월의 발언을 정리해서 보게 되면 향후 자세히 한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보셔야 돼요. 향후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며 회복이 더 진척될 때까지 경기 부양적 금리를 유지할 것. 현재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동시장 조건이 FOMC의 최대 고용 평가와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이 한 4%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물가가 2%까지 오르면서 일정 기간 2%를 완만하게 넘어서는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현 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표했다. 2%대 그 물가는, 그리고 고용은 4% 이하로 떨어질 때 실업률이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지금 회복세라고 하면 언젠가는 빠르게 도달해가지고 다시 금리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적으로 여전히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라며, 제가 이제 다 정리한 겁니다.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대유행 이전 수준을 훨씬 밑들고 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침체는 맞다. 나아갈 길이 매우 불확실하다. 유행병이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 노동시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최대 고용과는 거리가 멀다.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고용시장과 그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발언과 초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근데 이거는 뭐 시장에서 이미 다 해결했던 부분이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이제 본 얘기로 들어갈게요. 올해 초 탄탄한 경제활동과 고용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 아직까지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서, 이 재정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파월이 연준의 얘기를 가만히 계속 들어보다 보면 우리가 할 만큼 했고,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고용도 회복되고 있고 다 회복되고 있는데 뭘 더 바라냐. 지금껏 유지할게. 이제 나중에 우리 욕하지 마라. 니들이 원하는 거 다 풀어줬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고용이 화랑기에 접어들고 버블이 발생하더라도 너네 우리 탓하지 마. 지금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기대냐면 이제는 미의회에 기대라. 이거예요. 이게 주 포인트예요. 미의회에 기대라. 이 사람들아, 우리한테는 이제 그만 요구해.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저번에 파월 의장님께서 라디오 방송 출연했을 때도 재정 정책에 대해서
부양책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기존 잭슨 홀 미팅 말미에도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요번에도 재정 정책 미 의회 뭐 하고 있냐 니들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상 지금 파월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부분은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좋아졌던 것도 사실인데 이 회복세 속도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어요. 여기 회복세 둔화라고 써있죠.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찔끔찔끔찔끔 티 안 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뭔가 붙어줘야지 이게 팍 내려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고용시장 완전 고용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냐 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재정정책이라는 거죠. 미 경제지표 부진, 회복세 둔화, 미 시장 이제 빠진 것들 회복세 둔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민주당과 공화당 서로 참 안 맞지요 지금. 상원과 하원 민주당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공화당은 이거 너무 많이 뿌려놨다. 경기 회복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빨라. 오히려 이제 공화당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트럼프가 기다렸다는 듯이 트위터를 남겼어요. 공화당을 이제 상대로 얘기한 거죠. 더 높은 숫자로 갑시다. 공화당 여러분. 이는 결국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공화당한테 그래 민주당이 해달라는 거 해줘. 그러면 트럼프는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계속 침묵하다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경기 부양 자금을 또 투여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아주 전술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도 그래 합시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안 되는데 하다가 한번 좀 해볼까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 초 정도에 좋은 결과도 나올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합의점을 찾게 되면 시장은 어떤 현상을 발생할까요?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미 시장에 이 얘기가 돌고 있다. 이걸 시장이 모를까요? 알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미 시장은 왜 빠졌을까요? 이 기대감이 있는데. 결국에 전일자 미국 시장은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이런 합의 가능성이 서서히 수면에 오르면 기대감으로 살짝 모양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죽여놨단 말이에요. 아마 파생 데이의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미 시장을 하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경기도 좋아지고 있는데 재정 합의점을 찾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 드릴게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뭐 1조 3천억이 되던 3천억 달러가 되던 얼마가 되던 합의점을 찾는다. 그러면 돈도 돈대로 뿌려놨지. 경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재정 부양책까지 이제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이라는 표현하는 것보다는 미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돈을 뿌려댄다고 칩시다. 그러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돈을 많이 뿌려놨어요. 그러면 원래 일반적으로 버블이 발생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21세기 들어와서 버블, 이 빨간 색깔을 WTI 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블은 항상 유가에서 발생했어요. 양적 완화하고 나서 금리 인하 초저금리 상태 되니까 와 하고 또 유가를 끌어올리고 항상 이 투기적 자금들은요. 유가를 가지고 장난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막 난리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양적 완화 해줬더니 유가 가지고 투기하고 있다고. 월가의 자금들과 오바마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어차피 버블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자금을 뿌려놨고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지구가 정상화로 돌아간다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당연히 자산시장에 버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기존에는 유가를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지금은 유가를 가지고 장난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트럼프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월가의 자금들은 논리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세계 2대 엑스모빌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정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PB사라고 하죠. 아니, BP사라고 하죠. 세 가지 시나리오별 2050년 석유 수요 감소폭을 예상했어요. 이 연례 보고서에서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그리고 국민성이 받쳐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최대 80%까지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래요. 2050년도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사양산업, 석유 산업의 종말을 예고한 거예요. 그러면 석유를 앞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 투기 자금들이 요거 가지고 유가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에는 요 수요 자체의 쪼그라듦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굉장히 힘들지요. 시장의 논리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없는 요소니까요. 물론 여기서 뭐 이제 그 재고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대체 에너지원이 워낙 커지는 시장이 된다는 얘기는 석유가 기존의 에너지원으로서 또 누구의 공감대도 끌어올리면서 그 등락을 거듭했던 투기적 자금들의 놀이터에서 이제는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버블은 석유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디서 발생할까요? 저는 이거를 주목하는 거예요. 자산버블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오늘 대체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대체 에너지원에서 발생하겠죠. 새로운 에너지 혁명.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주가 많이 가죠. 풍력이나 태양광. 풍력, 태양광,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요 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도 참 매력적인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2차전지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왜? 이거는 에너지 혁명이고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유가 대신 이쪽에서 시장의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그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버블이 올라면 참 먼 사업이다. 지금부터 개화되기 시작한 산업들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와 관련된 종목들은 꼭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ESS, 전 세계 ESS 좀 전에 보여드렸던 ESS의 70%를 대한민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알죠? 아시죠? LG화학이랑 삼성 SI. 근데 전기차 시장 또 배터리 분야 1위 LG화학이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급락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이랬어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CATL은 시가총액이 80조 가까이 되고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의 실질적인 가치는 40조 원으로 평가되는 이유, CATL보다 LG화학이 매출액과 영업이, 그것뿐만 아니죠. 생산 캐파, 제품의 질, 월등히 뛰어난데 왜 됐는가? 구닥다리 산업에 있는 LG화학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저평가된 거야. 왜 삼성 SDI보다 LG화학이 저평가되었는가? 구닥다리 산업에 있는 화학산업 밑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분리합시다. 분리해 주십시오.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것이 주가를 재평가받는 가장 실질적인 요소라는 것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빠져요. 주가가 빠집니다. 요구했는데 요구대로 해줬잖아. 근데 주가는 왜 빠지는 건가요? 문제는 물적 분할에 관련된 반발이겠죠. LG가 LG화학의 지분을 다 갖게 되고 LG화학이 신설 배터리 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가칭을 세웠더라고요. 여기에 100%입니다. 100% 지분을 갖는 이런 구조로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반발을 하는 걸까요? 내가 구닥다리 회사 투자했지 밑에 있는 그 자회사 투자한 건 아니잖아. 근데 논리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회사가 여기에 다 10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LG화학이 LG 배터리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내가 이 회사 주식을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요거 한 주도 못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주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요. 내가 이 주식을 하나도 못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얘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요 지분율이 쪼그라드는 거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숫자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LG와 저기 구닥다리 회사 투자했어? 내가 배터리 투자했지? 근데 이거 분사시켜가지고 이렇게 내버리면 아니잖아. 나는 이거 회사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가 아니죠. 앞으로는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주주들의 입장은 무엇을 신경 써야 되냐면요. 요 지분율의 100%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LG화학은 LG배터리의 100%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요것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주주가치의 희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주가치의 희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요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LG화학이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LG배터리의 지분을 LG화학은 80%에서 70% 정도는 계속 유지해 줄게요. 그 LG배터리의 가치를 70에서 80%는 LG화학은 계속 가져가는 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IPO를 진행한 때 그 정도의 지분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나 봐요. 한국이나 미국 나스닥 쪽에 상장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식으로 약간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20에서 30%의 지분, 70에서 80%의 지분 정도로 계속 유지해 준다. 그러면 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20에서 30%의 지분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과연 어디로 갈까요? 먼저 LG 배터리,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LG 그룹의 핵심적인 산업이에요. 요 지분이 LG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지배 구조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조인트 벤처로 이제 뭐 기존 완성차 업체들 GM 지분요, GM 뭐 테슬라일 수도 있고요. 뭐 그 폭스바겐일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지분이 조금 이동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관계사, 협력사들, 납품사들과의 관계 조율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고 이런 식으로 해서 70에서 80%.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많은 분들이 이 IPO가 이제 분할했고 12월 1일 날 분할하고 딱 된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먼저 주총이라는 이거 주총을 또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총을 안 합니까? 주주들을 상대로 주총을 해야 되겠죠. 3분의 1의 찬성, 모든 주식에. LG화학이 그 대부분 LG죠. LG화학의 지분 3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이거는 뭐 찬성 쪽으로 물적 분할 찬성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근데 3분의 2의 그 참여자들, 주총에 참여한 분들의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어야 되는 이 난간이 있어요. 난간이 있습니다. 그럼 한편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주주예요.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가지고 뭐 외국인들이 돌아서가지고 뭐 연기금이 돌아서가지고 물적 분할을 못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와 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물적 분할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와 하고 올라갈 것 같냐고요. 이제 주총 실패, 물적 분할 실패. 딱 공시가 떴어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또 내려가면 또 여러분들 물적 분할 하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주들은 냉정하게 그러니까 LG화학이 LG 배터리를 분사해가지고 조금 전에 내가 설명드렸던 완성차 업체들이 LG 배터리의 지분을 가져주면서 협력해가는 그런 구조. 요게 주가 상승의 시너지가 더 높을까? 아니면 물적 분할을 다 접어버리고
그냥 요 상태 요새로 유지해가지고 LG 배터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것이 주가 상승에 좋을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뭐 시장에서 유튜버들이나 뭐 인터넷에서 막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주주들은. 저는 그 말씀을 남길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LG, 이 참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주총을 통과했다라고 치자고요. 물적 분할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LG 그룹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요 지배 구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기업이에요. 물론 손재주를 웬만해서 두지 않으려고 하죠. LG전자 아래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과 같은 손재주를 둔 부분은 뭐 그때 기존의 LG 필립스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요거를 제외하고는 가장 완벽하게 한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LG화학 아래 LG 배터리를 둔다? 아, 이거 모양새가 안 맞는데? 우리 의도랑 다른데? 그렇죠. LG 배터리를 위에다가 그러니까 자회사로 두고 그 아래 조인트 벤처들을 손자회사로 두는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면 LG가 최대 주주가 되고 그 아래 그 LG 배터리를 놓는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IPO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오래. 뭐 빠르면 내년 말이다. 아니다. 2022년도 초다. 어떻게 될지 이 변수는 누구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100%의 LG 배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은 이상은 LG화학은 LG 배터리인 겁니다. 꼭 그 기본적인 부분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정이 회사가 됐어요? 아니 무슨 쭉정이 회사가 됐어? 아직까지 LG 배터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IPO 한대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요. 전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에 투자를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고요. 나 LG 배터리에 투자하고 싶어. LG 배터리 살 수 있냐고. 한 주도 못 사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LG 배터리에 투자하는 방법은 LG화학을 사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둬야지. 쭉쟁이 회사가 됐어요. 뭐 인터넷에서 난리도 아니더구만. 그렇게 바라보지 말자고요. 너무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나는 세계 1의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싶어? 제가 선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LG화학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방법 있어요? 대안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LG화학이 싫어. 그럼 여러분들 꽝 대신 닭이라. 닭만두 안 드셔보셨죠? 닭만두 진짜 맛있는데.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 드시면 되고 석유 대신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 에너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대체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체제. 대체 투자처가 많아요. LG 화학에 납품사, 부품사, 소재 기업들, 소재당 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업들 투자하시면 되죠. 어차피 LG 배터리의 성장성을 함께하는 부품과 소재 기업들이니까. 나는 이영나, 나 코스닥 종목하네. 나 이게 이대 나온 여자야. 예. 나 서울대 나온 남자야. 이런 분들 계시지. 예. 나는 무조건 대형주만 해. 그러면 삼성 SDI 하시면 되죠. 삼성 SDI. 어차피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 근데 삼성 SDI 요즘에 외인과 기관이 사 모으죠. LG화학에서 나온 우리 개인 투자 자금들이 배신감 느낀 개인 투자 자금들이 삼성 SDI에 올 수 있겠네? 이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망을 살짝 뜯어놓은 상황. 이걸로 가시면 되죠.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그 전 세계 배터리 1위로 만든 그 LG 그룹의 임원진들, 경영진들을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 다른 대체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잘 해왔어. 물적 분할 배신감은 느끼겠지만 그래도 IPO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 나는 LG화학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LG화학에다 투자하겠어.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고 주식을 하실 때 나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그분들 못된 사람들이야.
타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개인 투자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항상 파는 사람들은 왜 파는 걸까? 사는 사람들은 왜 사는 걸까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이 LG화학 문제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제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인들 최근에 지속적으로 거래소 코스닥 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인들이 계속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꾸역꾸역 매수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원달러 환율 1150원대까지는 시장은 계속 고라고 얘기했어요. 무너지지요. 근데 24일 차트에서 검은 선 딱 부딪히고 무너집니다. 1150원 이하로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2차 목표는 어디냐? 108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외국인 수급의 변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번 터지게 되면 외국인들의 주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그럼 외국인들은 무엇을 사고 싶을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투자 매력도가 높은 산업들을 살려고 할 겁니다.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드 등등 다양한 부품사들. 화웨이가 막혔으니까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 대한민국만의 것이니까. 그리고 문화 콘텐츠, 게임일 수도 있겠죠. BTS 열풍을 통해서 대한민국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산업들. 우리만의 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2차 전지처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은 사 모으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하시면 4분기 굉장히 짭짤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자, 지난해 나갔던 PNT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식을 하려고 하면요. 좀 화끈하게 하셔야 돼요. 화끈하게 한다는 얘기는 정말 철두철미한 분석,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과연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PNT 같은 경우는 5월 20일 날 제가 또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요. 제가 2분기 때 200억 실적이 나올 거라고 3월, 4월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올해 400억이 찍힐 거다. 400억이. 영업이익이. 근데 1, 2분기 때 210억이 나왔죠. 그러면 이경락이가 이거를 먼저 맞췄냐? 그렇죠. 맞힌 거죠. 3월, 4월 달, 5월 달 때 2분기 실적까지 예상을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400억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하면 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저희가 엄밀히 말하면 작년부터 PNT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시가총액 1000억대, 뭐 4,000원 이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금 26,000원, 5,700억까지 올라왔어요. 6,000억대까지 올라왔죠. 최대 8,000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24시 클럽과 함께 했던 분들은 우리 작년부터 PNT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8,000원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 8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 미래 실적을 가지고 이 기업의 적정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1,000억대 들어가서 8,000원대까지는 가겠는데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죠. 물론 6,000원대까지는 1차 목표가를 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적정 시가총액을 가지고 목표가를 설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와우넷 회원수 1위예요. 아마 대한민국 1위라고 할 수 있겠죠. 회원수로 따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그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이 활명수 밴드라고 요 상품 중기 포트를 운용하는 여기서 우리는 대박을 쳤습니다. 지금도 대박은 고고고 진행 중이고요. 요게 대한민국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상품인데요. 포트를 운영하는 겁니다. 단타 치는 데가 아니에요. 수익의 맛집, 수익의 맛집이라고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종목당 수익의 맛집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3월, 4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왔던 종목은 4종목이었고요. PNT는 뭐 작년, 에코프로 BM도 작년부터, 동진세미킴은 3월, 4월 달부터, SKC도 작년부터 모아왔던 겁니다.
정말 오래된 종목들이에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BM 주봉인데요. 작년부터 계속 이 3월 4월 달 이전에도 계속 저희가 사왔던 종목이고 3월 4월 달 때도 집중적으로 샀지요. 이것도 4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PNT는 1000억대부터 5,700억 거의 6배까지 올라왔어요. 24시 클럽 작년부터 하셨던 분들은. 뭐 올해 하셨던 분들도 또 늦게 함께 하신 분들도 뭐 200% 났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형 워렌 버핏 만들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동지 세미캠도 10,000원 선에서 뭐 지금 35,000원까지 왔으니까 도중에 다 팔았어요. 팔았지만 그래도 3배 가까운 수익을 냈고요. SKC도 작년 3만원대부터 공략해가지고 10만원까지 왔으니까 2배 이상, 3배 이상 수익이 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 수익이 나신 거죠. 주식은 포트를 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주식 투자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목 수를 적게 해가지고 크게 먹을 수밖에 없는 확실히 있는 종목으로 또 자신 있는 종목으로 기업 탐방은 물론이고 이런 종목 가지고 뭐 8배까지 본다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한국형 워렌 버핏이에요. IT 산업에서 특히 그런 종목들이 잘 보이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그래서 우리가 IT를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렇게 활명수 밴드로 운영되는 클럽입니다. 종목 수가 적지요. 최근에는 이제 저런 것도 차익 실현하고 에코프로 54,500원, 55,500원에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요. 9월 7일 날 문자 나간 내용입니다. 요때 집중적으로 매집했어요. 24시 차트 아시잖아요. 이때 계속 매집을 해왔고요. 신규분도 계속 매집해서 여기서 판 겁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된 기업. 뭐 지금도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다음 종목도 이렇게 스윙식으로 해나가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어 하는 종목 PNT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한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추석 전후해 가지고 종목 수를 줄이려고 해요. 지금은 6종목을 집중 공략해 가고 있는데 회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3종목으로 압축할 예정이에요. 정말 워렌 버핏을 만들어 드리려고요.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를 우리 회원분들에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조정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 활용해서 포트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또 포트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려고 합니다.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종목이 손실해서 정리하고 뭐 수익이 많이 나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이제 승부를 지금 걸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3종목으로 압축 예정입니다. 24시 클럽을 항상 관심 있게 봐왔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24시 클럽 활명수 밴드는요, 가장 중요한 건 포트 구성이죠. 앞으로 뭐 3종목을 되든 4종목이 되든 6종목이 되든 이 포트를 구성해서 비중당 설정해 드리고요. 매수가, 매도가, 비중 확실한 문자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을 통한 수익 극대화도 진행해요. 주식 선물도 대형주도 괜히 쓸데없이 할 필요 없죠. 저희가 매매를 함께 진행하고요. 활명수 차트 평생 이용권 제공해 드려요. 공짜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모든 교육을 다 무료로 합니다. 검색기도 깔아드려요. 무료로 진행해드려요. 교육. 다 무료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성격이 안 맞나 봐. 뭐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회원분들인데 기본적 분석 및 기술적 분석 무료로 교육해드리고요. 그리고 매일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활명수 밴드는 이렇습니다. 중기부터 운영하는 반은. 그런데 이제 각도기, 이거 잘못 썼네. 각도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단타 클럽이 하나 있어요. 단타 클럽. 우리는 그 활명수 밴드라고 포트 구성하는 게 있고요. 단기 운영반이 하나 있습니다. 단기 문자 서비스. 단타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요. 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매매하는 종목들을 드려요. 각도기 문자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상품 이름은 단기 상품 이름은 각도기 문자 서비스. 각이 살아있는 종목을 드린다. 예를 들어 첨보 같은 경우죠. 자, 검은색 찍었을 때 이런 자리에 있는 거 드리고 기다가 그물망 상단 치는 거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KG 케미칼 노란색 바탕에서 검은색 찍었을 때 드리고
실제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또 드리고. 자, 대봉에서 진짜 나갔던 종목들이에요. 여기서 드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검은선 살아있는 것들. 3기 오토모티브 이런 종목들도 검은선 딱 찍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큐브엔터 검은선 찍었을 때, 여기도 검은선 찍었을 때, 이거 되게 잘 맞는 거 아세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최근에 한 달 동안 28종목 중에서 한 종목 손절했대요. 저는 잘 몰라요. 한 종목 손절했대요. 지금 그래서 93% 27종목인가 수익이 난 거죠. 93% 이상의 높은 확률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잠시 우리 연구진들이 올린 거 좀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각도기 수익률 이렇습니다. 지금 8월 19일 날부터 계속 수익이었어요. 계속. 이게 수익이 우리 목표가를 크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수익 나고 있어요. 이것도 와운에서 만들어 주신 거라서 정말 할 겁니다. 계속 수익이었어요. 물론 근데 최근에 손절 하나 나간 걸로 이게 끝나고 정리하고 나서 손절 하나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손절도 짧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28개 종목에서 27개 종목이 차익 실현, 목표가 도달.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종목이 손절. 93% 이상의 확률.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분들 계셔. 저 새끼들 제가 뻥치네. 저는 뻥을 안 쳐요, 여러분들 성격이. 예. 저는 비겁하게 사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있는 데이터 가지고만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또 다른 분들이랑 비교하셔가지고 색안경 끼지 마시고요. 거기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는 것을 진짜 강조 드리는 거예요. 뭐 수익률로 이제 크게 올라간 것도 CS 베어링을 2번 매매했는데요. 101%, 뭐 63%. 이런 정도 이제 가만히 내비뒀을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수익이 난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목표가 적당히 두고서 매매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CS 베어링도 요 자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또 요런 자리, 또 그물망 탈 때 요런 자리에 있는 것을 들어가는 게 각도기 문자 서비스예요. 지금도 뭐 살짝 또 들어오긴 했네. 동구 SNC 요 자리 기다렸다가 빵 하고 터지고 아마 요날 나간 것도 걸로 기억하는데 요런 식으로 요것도 지금 매수점 들어왔네요. 요런 식으로 타점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93% 이상의 확률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익 확률. 에코프로도 우리가 그 활명수 밴드 중기포트방에서도 가지고 있었지만 단기방에서도 이걸 나갔었어요. 아마 요때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요때도 나갔고 이런 식으로 그물망 딱 상단 찍으면서 안 무너질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가 나가는 서비스예요. 하루 한 종목에서 2종목 정도 나갑니다. 막 10개 뿌린 다음에 네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루 한 종목에서 2종목. 한 종목 나갔는데 수익이 그날 잘 난다? 그러면 또 하나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 종목이 한 종목, 2종목이면 2종목이었으면 좋겠는데 참 열정이 넘쳐요. 아무튼 우리 24시 클럽 멤버들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최근 1개월 추천 종목 승률 93%. 대단하죠? 최근 1개월 추천 종목 1차 목표가 도달 82%.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계좌 소유율 종목당 비중 10%씩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28%가 났다. 이게 중요한 거죠. 확률 93%의 확률. 자, 비회원 직장인도 가능한 각종기 문자 서비스. 와우넷 회원수 1위 24시 클럽이 주식의 각을 세워드립니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죄송합니다. 10시부터 11시에 하나 나가고 이거 안 해요. 이거 종목수 많아지더라고요. 종목수 많아지는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해서 문자로 제공이 나갑니다. 투자 포인트도 필사기라고 하죠. 정리해서 나가는 시기예요. 문자로만 종목을 원하는 투자자, 그리고 단기 단타를 원하는 투자자, 비회원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은 투자자, 무엇이 급등할지 어떤 종목이 좋은지 잘 몰라서 실패하는 투자자,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단기 각도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활명수 밴드로 유명해졌고요. 유명해지고 나서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진행을 합니다. 무엇이
그 옳고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다양한 투자에 대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대박 중기 포트와 그리고 급등 단기를 함께 운영하는 방이라는 것을 클럽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이걸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참 주식시장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건데요. 뜨거운 가슴으로 이 금융 자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차가운 머리로 주식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차갑게 냉철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부안해 동해가지고 누가 인터넷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거기에 혹하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하시고. 제 오늘 분석이, 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 저 또한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최근에 주시장이 갔다가 내렸다 그래서 또 폭락이야,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항상 사색하는, 또 분석하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4시 클럽의 이경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